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턴테이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에소테릭이라는 브랜드에서 턴테이블을 하나 발매를 했어요. 이게 T1이라는 턴테이블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턴테이블입니다. 사실 에소테릭 하면은 디지털 기기로 상당히 유명하죠. 뭐 SACDP나 뭐 DAC나 아니면 뭐 클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입지전적인 위치에 있는 이런 브랜드인데, 갑자기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의 반대편에 있는 아날로그 턴테이블을 개발해서 내놓아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에소테릭이 턴테이블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뭔가 비행 접시 같고 우주선 같은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죠. 에소테릭의 약간 그 기계적인 메캐니컬한 그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턴테이블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턴테이블 전체적인 구조, 설계 이런 것들을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턴테이블에 플래터 있고요. 그 다음에 몸체 베이스 있고, 그 다음에 전면에 앞쪽에 보면은 컨트롤러가 보입니다. 근데 이 모터는 어디 갔을까요? 다이렉트 턴테이블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뭐 아이들러나 그리고 벨트 드라이브도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마그넷 드라이브 시스템이라는 거를 개발해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가장 뛰어난 턴테이블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입문하고 그럴 때는 카트리지만 중요하지 턴테이블 플래터만 잘 돌아가면 되지 않냐 정석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턴테이블이 기본적으로 성능이 확보되어야 카트리지가 좋은 카트리지를 써도 그 카트리지의 성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좋은 턴테이블의 조건이라면 일단은 플래터가 진동 없이 아주 반듯하게 정속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플래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플래터가 굉장히 정밀하게 아주 그 균질한 속도로 계속해서 돌려면은 모터가 좋아야 됩니다. 모터 성능이 좋아야겠죠. 어떤 경우는 이제 벨트 같은 경우는 플래터 옆에 놓아가지고 벨트를 통해서 그 동력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다이렉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터 아래에 모터를 넣어가지고 모터가 이제 다이렉트로 돌리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에소테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플래터가 마그네 드라이브, 그러니까 자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앞에 보면 이게 컨트롤 유닛이 있는데, 여기서 뭐 스타트, 스탑, 스피드 조절 이런 게 다 되는데, 요걸 앞쪽으로 이렇게 꺼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안쪽에 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터 외주에 이제 마그네틱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플래터 아래쪽에 보면 휠이 보여요. 그 기어처럼 무늬가 이렇게 돼 있는데, 플래터를 비접촉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접촉을 안 하고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턴테이블 설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모터 진동으로부터 플래터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력을 활용해서 턴테이블 만드는 메이커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모터에다가 이런 자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플래터를 공중부양시키는 그런 데에다 자력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트랜스로터 같은 턴테이블도 상위급으로 가면은 그런 식으로 자기 부양을 시켜서 플래터를 돌리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계적인 접촉이 굉장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 진동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지죠. 근데 이 자력을 그러니까 모터 자체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 턴테이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모터의 진동,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그런 설계인데, 디지털 메이커가 이거를 좀 해낸 모습이에요. 상당히 저도 처음에 보고 놀랐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모터의 진동이 전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터 자체가 굉장히 정속으로 33.3분의 1 회전, 3분의 1 RPM이나 45 RPM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정속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시간에 그냥 좀 잘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몇 시간을 틀어놔도 그 속도가 균질하게 계속 유지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유지가 안 되면 이 아날로그 쪽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런 그 속도가 안 맞는 현상이 이제 와우 앤 플러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
주파수가 일부 주파수 대역이 왜곡이 됩니다. 주파수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듣는 음악에서 이 음정이 뒤틀리게 돼요. 음정이 뒤틀리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목소리 토널 밸런스가 이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다른 톤으로 이렇게 재생이 된다든가,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상당히 다 금방금방 알아채게 되죠.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 안에 에소테릭이 수십 년간 갈고 닦아왔던 클럭이 신매가 클럭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베이스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전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는, 고정시켜주는 그 베이스인데, 그 베이스 같은 경우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상단 쪽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베이스는 톤암을 장착하는 그런 베이스로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맨 하단은 모터가 플래터를 회전시키는 구동하는 그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톤암이 이 구동계로부터 진동이나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맨 상단의 알루미늄과 맨 하단의 알루미늄 사이에 목재를 여러 겹으로 또 쌓았어요. 그래서 맨 상단과 하단 사이 디커플링 시키는 거죠, 완전히. 그런 베이스 설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빠졌죠. 톤암입니다. 톤암. 레코드와 직접 이제 접촉해서 카트리지를 통해서 이제 소리골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최초로 읽어내는 그런 기능에 있어서 톤암의 역할은 정말 지배적인데, 이 톤암은 이 턴테이블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피델리티 리서치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피델리티 리서치는 상당히 오래된 브랜드인데 옛날에 사라졌죠. 네, 이 피델리티 리서치가 사라진 이후에 여기서 이게 톤암을 개발하고 만들었던 이케다라는 분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케다 사운드 랩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톤암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이케다에서 나온 톤암들은 카트리지를 정말 잘 장착해서 정말 제대로 음악을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는 톤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케다에서 나온 톤암을 여기 장착을 시켰어요. 이 톤암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턴테이블 구성 요소 중에 제일 만들기 힘든 구조물 중에 하나인데, 역시 에소테릭은 자체 개발은 하지 않고 이케다에 특주를 해서 여기에 딱 장착을 시켰습니다. 근데 꼭 이케다만 장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톤암이 없는 버전으로 주문을 해서 여기다 다른 톤암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으로 굉장히 다양한 톤암 베이스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총 3개까지 이 턴테이블에 결합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턴테이블이 지지하는 발 쪽도 상당히 코일 스프링과 수지 이런 거를 결합해서 진동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턴테이블은 사실 모든 부분에서 진동이 모두 소리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예요. 턴테이블이. 그래서 어떤 위치에 놓느냐, 바닥에 어떤 받침을 놓느냐, 이런 거부터 아래 인슐레이터를 어떤 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소리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디지털보다 몇 배는 많이 커요. 그런 부분에서 진동 제어 부분에서는 현존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설명할 게 있습니다. 이 턴테이블은 전원부가 별도로 있어요. 바로 요 밑에 있는 이게 전용 전원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이엔드 턴테이블 쪽으로 좀 가면은 전원부가 분리가 되죠. 그리고 전원부를 분리하면서 전원부에 여러 가지 컨트롤 기능들을 넣죠. 스타트, 스탑, 그다음에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원부랑 같이 이렇게 설계해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턴테이블은 아예 그것들을 분리를 시켰어요. 전원부 별도의 전원부를 이쪽에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컨트롤 유닛 이 안에 그 모터 쪽이 탑재되어 있고 여기에 그 속도 조절 부분에서 10메가 클럭을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근데 에소테릭은 이 외장 클럭을 상당히 많이 개발해서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턴테이블은 특이하게 외장 클럭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장 클럭은 기본 옵션은 아니에요. 별도로 구입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란디오소 최상위 라인업의 G1X라는 외장 클럭을 적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스템, 준비한 시스템은요, 일단은 T1, 에소테릭 T1 턴테이블이고요. 포노앰프는 에소테릭 말고 다른 브랜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브링크만의 에디슨 MK2 포노앰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포노앰프도 상당한 실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팅에서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직스의 얼티밋 오메가 XH라는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0.48mV 출력을 갖고요. 그리고 브링크만 이제 포노앰프 세팅하는데 이 로딩 임피던스는 100옴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노앰프는 뭐 이 정도 가격대가 되면은 여러 가지 그 개인 설정을 상당히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이번 테스트할 때는 62dB 정도로 맞춰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턴테이블 시스템은 이 정도고 프리앰프는 에소테릭의 그란디오소 C1X, 파워앰프는 M1X 모노블럭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는 여기 양쪽에 보이시죠? 탄노의 웨스트민스터 GR 이 모델을 준비해서 한번 들어보고 녹음도 했습니다. 한번 3곡 녹음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Slide through the grass, lotus blows as I pass. Leaves rustle gently, and trees give me shade as I pass. How sweet is nature's embrace. All my woes fade away. I'm slowing down in my mind. Rest my soul in your arms.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은 뭐 보컬곡 나윤선 씨의 렌토 이런 곡 들어보면 정말 아까 이렇게 속도 균질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속도가 불균질해지면 음정이 뒤틀려 버린다고. 근데 정말 이런 음정을 테스트할 때는 뭐 피아노 독주라든가 보컬이라든가 이런 그 녹음을 들어보면 바로 그거를 좀 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정확합니다. 예, 음정 표현 이런 게 정말 정확하고, 전 나윤선 씨는 직접 뵙고 노래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톤이 정말 토널 밸런스가 매우 정확하고요. 빈틈없는, 이게 과연 LP 사운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정확한 정밀한 사운드를 들려주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로열 발레 갈라 퍼포먼스, 이 앨범은 아날로그 프로덕션즈에서 재발매한 그 버전으로 좀 들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백조의 호수라는 곡입니다. 이 곡 들어보면은 정말 이게 정말 오래전에 녹음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기들이 분리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좌측 우측 채널에서 나오는 아주 자그마한 신호들, 그런 것들이 정말 섬세하게 들립니다. 이 해상력의 수준이 사실 LP로 가면은 LP가 카트리지가 소리꼴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는 약간 좀 기저 잡음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급이 되면 오히려 그런 기저 잡음들이 별로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정말 깨끗하고요. 기저 잡음이 없는 SMB가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SMB 자체가 굉장히 높은 턴테이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 곡으로 들어본 마일스 데이비스의 스케치 오브 스페인, 이 앨범에서 한 곡 들어봤는데요. 마일스 데이비스 이 녹음 중에서, 이 앨범 중에서 아랑호에즈 협주곡이 있습니다. 이 아랑호에즈 협주곡은 지몰이 막 연주하기도 하고, 재즈 뮤지션들이 특히 이 곡을 많이 재즈로 편곡해서 녹음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 이 중고역 쪽에 좀 주파수 대역 그 악기들 소리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역이 1kHz에서 한 3kHz, 그러니까 넓게 보면 5kHz까지 이 대역인데, 이 대역이 디지털 쪽은 아주 그냥 쉽게 재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턴테이블에서는 저역도 힘들지만 이 고역 쪽, 중고역 쪽 재생이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 이런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이나 같은 혼악기들은 특히 배음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속도가 이제 오차가 막 중간에 생긴다든가 모터 포깅이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대역을 오가는 악기들이 상당히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토널 밸런스가 뒤틀리고 그러면은 이걸 비유하자면은 그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세탁이 안 돼서 얼룩이 잔뜩 생겨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거든요. 이 에소테릭 이 시스템으로 들어본 이 사운드는 정말 그런 얼룩이 없는 굉장히 깨끗하고 정밀한 그런 사운드고, 특히 아까도 SMB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이 좌우 채널을 오가는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 타악기, 혼악기 이런 것들이 정말 섬세하게 들려요. 그래서 평소에 하이엔드 턴테이블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 가지 하이엔드 턴테이블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에소테릭이 이런 해상력이랑 SMB라든가 어떤 배경의 정숙함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새로운 어떤 일가를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에소테릭이 정말 작심하고 만든 하이엔드 턴테이블 T1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여기 장착된 직스의 카트리지도 굉장히 좋은 거고, 폰앰프, 프리파워, 스피커 모두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 기기지만, 이 턴테이블 자체의 성능 자체가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AV 플라자인데요. 이쪽에서 한번 일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디오 평론가 코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